김한준 교수의 가족상담 13차 시 경험적 가족상담 경험적 가족상담 익스피리엔셜 패밀리 카운슬링에서는 가족에게 통찰이나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 형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이는 역기능의 양상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가족에게 주라는 경험 또한 다양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경험이란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표현의 자유,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한다. 경험적 가족 상담자는 치료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대인 관계는 그 자체가 성장의 주요한 자극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든지 간에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즉, 지금 여기 Now and Here에서 상담자와 가족 사이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 가족과 상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면담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상담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성장하도록 돕는 형태의 상담자로서 위테이커와 세터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치료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체험을 중시하고 상담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관여가 치료적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자신의 치료 방법을 상징적 경험주의 가족 상담이라고 정의한 휘드커는 개인적 만남을 강조하여 상담자는 자신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다가가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사티어는 치료란 무엇보다 성장 과정의 체험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상담자는 가족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성장 모델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처럼 전적으로 경험적 상담으로만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1. 주요 인물 경험적 가족 상담의 주요 인물로는 단연코 비정통적이며 도발적인 치료를 시도한 휘테커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치료 과정의 경험을 통하여 경직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식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타고난 재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초기 가족 상담자들처럼 그도 정신분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원래 산부인과의 훈련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군에 소집되어 거기서 정신과 공동치료팀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신치료에 관심을 가졌다. 전쟁 후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에 정신과를 세우고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휘테커는 1955년에 애틀랜타 정신진료소를 설립하였다. 그곳으로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만나면서 정신분열증은 성장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하였다. 정신분열증 치료에 있어 치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환자인 동시에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선택하였다. 그는 치료 과정 중에 환자와 상담자가 서로 몰입하는 경험을 통하여 양쪽 모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치료가 환자를 성장시킨다면 상담자 역시 인간적 또는 학문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역설적 접근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던 중 질병의 원인 중에 가족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초기 입장을 확장시켜 내적 심리의 딜레마와 대인관계의 딜레마를 가지고 정신분열증을 개념화하고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휘테커의 상징적 경험주의 가족 상담이 탄생되었다. 1965년 이후 휘테커는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일하며 메디슨에서 개업하였다. 두 번째 인물로는 사티어를 들 수 있다. 사실 그녀의 접근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그녀는 초기에 MRI,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일했기 때문에 의사소통 가족 상담자로도 알려져 있다. 2. 상담 목표 경험적 가족 상담자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안정된 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감수성, 느낌의 표현, 자발성과 창조성, 확실성의 성장이 상담의 전형적 목표이다. 그들은 물론 증상의 감소나 사회적 적응도 중시하였지만 내면의 경험이나 그러한 경험의 확대를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치료적 개입은 독자적이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특이한 것이다.
상담자는 가족이 자기 인식, 자기 신뢰,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이러한 치료적 개입이 성공할 수 있다면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믿었다. 휘테커는 가족 구성원에게 가족의 부분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완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가족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능력과 개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충족되지 못한 요구와 기대를 드러내놓는 것이다. 그는 가족은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은 치료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잠재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는 가족의 특징에 따라 자극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따뜻하게 지지하기도 하면서 가족이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피어의 성장에서 소통 치료는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관을 스스로 갖도록 돕는 개인의 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한 개인의 성장은 가족 체계의 건강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희망을 찾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가족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과 기술을 강화하도록 도왔다. 또한 각 개인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체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사피어는 구체적으로 치료를 통해 개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자신의 사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감정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완주하였다. 첫째, 각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색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피어는 인간의 역기능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인간의 자존감, 가족의 규칙, 의사소통 방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자신과 다른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정서적 수준과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자존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가족 규칙을 갖게 하도록 도왔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한 성장을 위하여 조각, 비유, 심리극, 유머, 접촉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가족 구성원은 직접적이며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들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된다. 그녀는 이와 같이 직접적이며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성숙해진다고 믿었다. 자존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평가 개념으로 자신의 사고, 가치관, 그리고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13차시 경험적 가족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